안녕하세요. 삼각산의 소름소리 육도정입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역에 대한 강의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시대적 인물과 역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4살서부터 걸어온 길에 이 의문을 가지고 상당한 평생을,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온 듯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14살에 서울 객지를 시골에서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때부터 의문을 찾아 걸어온 듯 하기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각산에서 보았다는 이 역, 자연의 순리적,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지는 그 범주 안에 있다는 역, 이 역인 아주 예전에 한문이 글이 만들어질 때 태양이 뜨고 지는 거니까 아주 쉬운 거다라는 표현으로 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삼각산에서 소름소리를 전하는 것은 육도우종 6가지 자연의 생법을 찾고 소우자에다가 세복종자를 써서 소름소리를 이름 그대로 져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전 때로는 삼각산을 석삼자, 마늘모가 세계죠. 혹독한 시련을 겪은 이 바위, 새 봉오리가 아주 고진감래로 인변의 석삼자, 이것을 저는 이런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깨달을 각, 이 산에서 이것을 알았다는 뜻으로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쓰고, 양력은 간단하게 그동안 많이 아시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포강 명강사 아카데미 수요 지금 강사로 활동 중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보셨으니까 이런 자연 수림, 그러니까 보시면 첫째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보시면 대자연에서 찾은 6가지 생법입니다. 이 모든 생명들은 지금은 이렇게 푸르게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1월달이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설 지났고요. 지금 이 생명들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봄이 오기만 기다리는 시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제 푸른 것을 사진화했지만 이 자연의 생명들은 건강해야지만 본능적, 자연은 순리적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도 제가 보지만 이 설악산의 이 전경이 지금은 푸르게 보이지만 이 여름을 만날 수 있는 이 생명들도 혹독한 시련을 겪어서 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생명들은 수없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나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쓰고 있고 수없이 포기하지 않고 경쟁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눈밭에 꽃들을 보듯이,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게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든가 우리나라보다 남의 나라가 더 낫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에 사는 그 많은 시간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추상적 세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고 스스로 깨쳐서 성장하지 않고 남의 소두에 걸리거나 남의 말에 추상적으로 세뇌당한다는 말씀을 서두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걸어오면서 느끼지만 이 나라, 우리나라는 참으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어느 나라에서도 갖고 있지 않는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온 것, 또 80환자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찾아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대한 사상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아주 세속화되어 버리죠.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36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그 멋진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에 드넓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잠시 놓쳤던 기간이라고 본다면 지금서부터 해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이 어떤 것인지, 자연을 깨달아서 남겨놓은 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찾아서 빨리 깨치도록 해보면 얼등이 나은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글은 제가 격암유록에서 본 거죠. 선영부모 용언 상봉
신신해인, 앞서서 무덤이 돼서 그 부모 영혼을 상봉한다라는 건 이해가 가실까요? 기가 막힌 길입니다.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무궁조화 출현, 무한히 제주에서, 궁에서 제주에서 드넓게 출현한다라는 글이죠. 선영부지, 그 선영부지, 앞서서 무덤이 돼서 들어간 그 글을, 이 뜻을 아느냐? 아니불자, 알지자, 그런 뜻이거든요. 선영부모 영원상봉 신신해인, 이 일이야말로 빈천공궁 무쇠자 해인, 빈곤하고 천해 보이지만 궁색하지만 그 궁을 지닌 성스러운 몸에서 그 해인에게서 이 답을 풀 수 있다라는 글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천부경은 이렇게 남겨졌죠. 80원자로 이렇게 딱 남겨졌는데, 이 80원자로 이렇게 남겨진 엄연히 글이 있는데, 이것을 왜 그동안 무수한 많은 분들이 숫자적으로 글을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글이 있으면 글로 풀면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지 우리가 벌써 깨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지혜롭게 빨리 눈을 뜰 수 있도록 남겨주었을 텐데, 저는 그동안 이 글을 이렇게 요약해서 끌어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삼각선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자연과 벗하면서 그 속에서 이 글을 무없이 수없이 쓰다 보니까 이 글을 이렇게 끌어서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겼고요. 제가 본 것은 이 3대 삼합육생이란 요 글에서 6가지 생법, 자연의 순리법을 찾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천부경 안에서 찾은 역을 찾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풀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무수히 스치고 지나가면서 어심코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어떤 걸까요? 무심코 그냥 지나는 자연의 이 진실. 이 봄이 오면 우리가 그동안 무수히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봄이 오고 여름이 왔다가 하고 가을이 왔다 겨울로 갔다 가는 이 사계절을 무수히 느끼면서 그냥 순리적으로 그냥 왔다 가나보다라고만 느끼고 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무수한 생명들이 진화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건강을 늘 지키는 사람들은 정신이 맑게 성장하고 있듯이 이 자연의 생명들도 무수히 봄에 탄생해서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유전종부를 더 늘려놓고 이 혹독한 겨울로 돌아가면 죽은 것 같지만 또다시 봄은 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자연의 시간들 무심코 지나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참 진실을 발견할 때 내가 이 자연의 순리를 볼 수 있다는 해안이 떠지는 겁니다. 역을 보는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끼가 풀로 자라고 풀로 자라면 이 넝쿨로 자라 이 이끼가 풀로 자랐다 나무로 자랐다가 수없이 죽고 새서 죽고 쌓이고 쌓인 게 흙더미 속에서 무수한 이 흙무덤에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또 계속 진화하면서 고정되어 있는 나무들이 움직이는 이 넝쿨한테 밥이 되듯이 역을 보는 시작은 이런 곳에서 또 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자연의 진법으로 볼 때, 자연을 순리로 볼 때, 아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움직이는 사물한테 먹이가 되듯이 모든 우리는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을 때 지혜가 떠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지만 우리 이 하루라는 계절, 이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1년이라는 365일이 이 하루가 쌓여서 되듯이 이 하루 속에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1년이라는 세월이 생기죠. 춘, 하, 추,冬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기 1년이란 테두리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 1년이란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그동안 보고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육도생법이 뭐냐면 자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6가지 생법 안에 육도생법 안에 수, 목, 토, 화, 금, 기 6가지 생법을 찾는데 성공한 것이 뭐냐면 이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씨앗. 완성된 씨앗은 그 다음에 새로운 이것은 1년 안에 있는 거지만 무수히 생명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뿌리가 있어요. 이 봄에 이제 잎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씨앗으로 완성된 생명은 11월, 12월 혹독한 시련 속에서 열매가 완성된 건 무거워서 먼저 떨어져서 가랑잎이 덮여서 1, 2월에 남의 먹이가 되지 않고 땅에 흠내음을 맡고 있는 씨앗은 스스로 이 씨앗들은 흙 속이 모생적 품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그 껍질을 깨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1, 2월 달에 그 혹독한 얼음장 같은 걸 뚫고 오르는 줄기에 힘이 있고 그래서 3, 4월에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혀서 씨앗으로 이렇게 씨앗으로 완성돼서 돌고 도는 것이 수억 거 수많은 이 지구와 지금 창대히 내 몸까지 돌아오기까지 창대히 돌아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지나치고 있지만 이것이 자연 순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1년 365일 안에 생일이 태어난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태어난 시간이 여기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역을 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인간에게도 좋아지는 시간과 나빠지는 시간이 어떻게 와 있는지에 그 답을 풀기 시작한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육생법에 본능적 건강해야지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틀을 잡고 본능적 사랑을 다 한없이 풍성히 나보다 더 좋은 유전 정보를 넓혀 놓아야지만 후일에 명예를 얻는 것처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번세를 장악하는 것처럼 이 6가지 생법도 우리 안에 이 인간이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 하루가 쌓여서 1년 365일 안에 1년 360일 안에 요 틀에 안에서만 지금까지 살아오고 보고 느꼈던 것을 한 틀 더 큰 제가 이곳에서 찾게 됩니다. 19년 주기적 변화. 우리는 19년 주기적 변화 안에 1년이 쌓이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 365일 안에밖에 못 보았던 것을 19년 주기 안에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9년 안에 우리는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왔다 가을로 가서 겨울이 돌아오기까지 19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19 곱하기 6 하면 114년이라는 이렇게 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명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먹음으로부터 스스로 병의 덫에 걸리기 때문에 명을 채우지 못하고 명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19년 주기적 변화를 이렇게 지금 옆으로 풀어서 본다면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6가지 생법을 찾아갔으니까 수목, 토, 화, 금, 기, 수 여기서 이 여름과 이 여름이 19년 걸리고 이 한 바퀴 돌아와서 엮어져 오는데 19년 걸린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6가지 생법 중에 수, 목, 토, 화, 금기. 그러니까 겨울이 여기 있다면 이 기간이 내려가는 겨울이고 올라가는 겨울이라 그러면 여기서 또 봄이 출발하고 여름으로 왕성히 노력해서 가을의 결실을 걷고 씨앗으로 완성되면 또 혹독한 겨울로 내려가듯이 이런 주기적 변화가 우리한테 뼈아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칸에서도 이게 3년 내지 4년이 걸리니까 이 안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수히 있는 거고요. 이 안에도 무수히 겨울만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시간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혹독하게 겨울로 내려가는 것과 봄으로 올라갈 때와 왕성한 여름에 있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요렇게 이것같이 지금 제가 보내준 체질적으로 이런 체질을 타고납니다. 여기 화목생 1945년 12월 21일생은 이런 틀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자기 달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게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찾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중운이 때 요 년도에 왔다가죠. 1984년도에 중운이 왔다가 혹독한 대운이 오기 전에 혹독한 시련이 이때 왔다가고요. 일생일 때 최고 큰 대운이 이분이 이렇게 2003년서부터 2007년, 2010년까지 왔다 가게 되죠.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왔다 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 주기적 변화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 주기적 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이 세종실록, 세종대왕 시절에는 천문을 다루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는 천문을, 하늘이 해가 떴다 졌다 하는 천문을 다루는 기관이 있어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달의 변화 시간을 찾고, 지금 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같은 건 그레고리역입니다.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그레고리역이고요. 그것을 이제 동서양을 운운하고 그 그레고리역을 쓰고 있고, 우리는 그 다른 나라와 달리, 양력을 쓰는 나라와 달리 음력 달의 변화를 무지 신경 쓰고 사는 나라입니다. 아주 예심히 살피는 나라인데, 우리한테 왜 그동안 태어난 음력 생일을 그동안 쓰면서 음력 시간을 쓰지 않고 음력 연월 일에 양력 시간을 찾아 쓰고 있었습니다. 묘신이, 축신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는, 우리가 성공의 주기라든가 실패의 주기를 보다 더 완벽히 찾는데 디딤돌이 된 것이 뭐냐면 음력 시간입니다. 지금 이 음력 시간을 완벽히 찾아놓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새로운 지혜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의 변화가 뭐냐면 개기월식으로 한번 태양과 초생달로부터 큰 이렇게 개기월식으로 됐다가 다시 초생달로 내려와서 보이지 않는 저기까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한 바퀴가 19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면, 태양이 있고 여기 달이 이렇게 요 변화에 달이 오고 가면서 지구의 모든 밀물 썰물 주기가 뭐냐면, 이 태양을 가렸을 때, 이 중간에 태양을 가렸을 때 이 물을 변화는 쭉 빨려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밀물 썰물이 왔다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유심히 살폈더니, 우리 몸은 태양에 따라 피가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뜰 때는 피가 아태로 몰렸던 피가 올라와서 머리를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고, 서산으로 질 때 서서히 피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저녁 7, 8, 9시가 지나게 되면 피가 밑으로 차라리 가라앉아서 숙면을 취하는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반대편으로 밑으로 깜깜하게 되어 있는 밤에 1시, 2시, 12시 이 시간에는 피가 밑으로 내려가게 숙면을 취하기가 무지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많이 움직이고 낮에 자는 사람들은 명이 짧아지는 걸 유심히 살펴보면 아시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자연의 순리적으로 사는 것과 이 달의 변화가 밀물썰물을 만들듯이 우리의 피도 머리의 생각이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주기와 생일에 따라 이 주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는데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섬세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이 19년 주기적 변화가 뭐냐면 1962년 1월 1일 음력으로 95년 1월 1일 일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 96년 1월 1일이 들어왔는데 2015년 1월 1일 날이 19년 후가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작년이 그래서 15년도였으니까 2015년이었으니까 19년 후가 34년 1월 1일 날이 1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이 음력 34년 11월 11일 날이 겹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1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명확히 찾았듯이 이것 안에서 우리가 제가 역을 이야기하는 좋은 때와 나쁜 때를 찾는 이것을 명확히 찾게 됩니다. 이 하루하루가 밤낮 아침 저녁 조금 아까 달력 보았듯이 이렇게 찾아진 이 시간 속에서 아까 보았던 이 시간 속에서 제가 2016년 올해죠. 올해 6월서부터 11월까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진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봄에 생명의 씨앗들이 여름에 성장해서 가을에 완성돼서 주기적 변화에 19년 주기적 변화에 혹독한 시련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려고 하면 추진력이 좋은 체질을 지닌 사람들이 태어나는 시기가 2017년 내년이죠. 2017년 음력으로 4월서부터 탄생하는 주기인데 그 주기에 내년 4월서부터 탄생하는 목금생들이 뭐냐면 올 2016년 6월부터 6, 7, 8, 9, 10, 11월 달 요 5개월 내지 6개월 요 사이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임신하게 되면 2017년 그때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인물이 지금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추진력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힘이 남다르게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을 제가 이 데이터 분석을 내보니까 이런 목금생 체질을 이 목금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추진력, 사업적 기반, 인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시대적 인물을 지금 주장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목금생이 이렇게 내려가는 주기에서 겨울을 턴하고 1월달을 턴하고 치고 올라오는 힘이 무지 강한 요 목생들을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이 목금생인데 그러면 그동안 시대적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많았느냐 이걸 본다면 1922년 10월 04일세 신교코 회장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태어나면 집안에 이런 분들 42년 1월 9일생 이건희 회장 같은 분 이분들이 다 목금생인데 이분들이 태어나면 집안의 가사가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태어나면 시대적 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금생들이 뭐 22년, 42년 이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로 생들이 또 많아요. 60년생도 있고 많은데 일일이로 다 나열하면 무지중이 많고 제가 왜 내년에 2017년도에를 고집하느냐면 닭띠생입니다. 월천인이라고 해서 천인, 하늘의 천인. 이건 1200년마다 한 바퀴 돌아오는 천인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건 지금 이분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유심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직 답답하면 제가 인터넷 안에서도 이걸 무수히 이야기해놨고 알려놨습니다. 천부경의 엄연히 저한테 떨어져서 이 눈을 뜨게끔 저한테 이 역을 보게끔 가르쳐주는 것처럼
인물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제가 무슨 이 말씀을 드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6월 10일부터 합궁을 이루게 되면 이분들이 2017년 4월서부터 12월까지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4월부터니까 양력으로는 올 6월서부터 합궁을 이루어서 아마 지금 이제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 2세를 꿈꾸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라적으로 이 지구가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이 1월 1일 날이 지금 달의 괴기월식으로 하면 태양이 제일 안 뜨고 있을 달이 변화가 서서히 초생달로 오기 시작하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는 분명히 시대적 인물은 이때 출산을 하게 되면 엄청히 좋은 사람이 태어나고 이들이 놀고 가는 후일에 15년, 20년 후에, 15년 후에, 7년, 8년, 9년, 15년 후에 엄청히 좋은 세상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걸 본 거거든요. 아까 또 설명드렸지만 앞서서 선형부모, 앞서서 무덤이 됐는데 그 무덤이 된 부모 영혼을 상봉한다? 이치가 맞습니까? 이 글을 보면 진리적으로 보면 앞서서 생명으로 있다가 무덤이 돼서 돌아가서 흙으로 변해서 무덤이 되어 있는 그 부모 영혼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혜를 깨치게 되면 이건 확실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봉한다? 만날 봉이죠? 서로상 늘 있는 건데 그 봉을 상봉하는 그 일을 신신해임 여성들을 통해서 생명을 좋은 잉태를 시켰을 때 무궁조화 출현해야 되잖아요. 무한히 크게 드럽게 이게 이 궁자잖아요. 조화를 이뤄서 여성들의 그 성스러운 몸을 통해 조화를 이뤄서 출현을 시키는 그 선형부지 아니불자잖아요. 알지자 아니다라는 반대가 뭡니까? 기라는 표현이죠. 그거 너 이거 알지? 라는 표현입니다. 깨달아 보면 볼 수 있는 거 이거 선형부모 영원 상봉 신신의 그것은 빈천공궁 무세자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빈곤하고 천해 보이지만 건강한 여성의 몸을 빌려서 무한히 이런 선형 부모를 출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자연의 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다 더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목금생 천인 참 지혜로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십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큰 덕을 눈앞에서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1일 날 2의 일자가 11번 겹치는 이 천부경 80환자에 보시면 일자가 11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5년 1월 1일 날 일자가 11번 겹치는 날 일자가 11번 이렇게 싹 겹치는 날 세종부 대강당에서 많으신 어른들을 모시고 제가 이 강의를 서두로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앞으로 34년까지 저는 이것을 이 땅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돌아갈 겁니다. 아무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지혜롭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재담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요약해서 오늘 질문을 받고자 질문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세계 인물이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세계에서 2017년도에 그때 태어나는 사람은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보면
지금 이제 인물이 우리가 한 번 살다 죽으면 570년 만에 돌아와요. 570년 만에 천부경 80원제에서 이제 돌아오는 걸 보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 태어난 인물들이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다 그러냐라고 묻질 말했죠. 그런데 그 인물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그들이 탄생을 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는데 돌아간 인물들이 그들이 많이 탄생시키는 나라는 더욱 성대해짐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시대적 인물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570년 주기가 뭐냐면 2014년, 15년, 16년, 17년 요 4년이 되는 주기적 변화예요. 요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돌아오는 주기예요. 요 세종대왕이 같이 큰 인물이 한문에서 한글을 눈뜨게 해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했던 시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질문해 주신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그러면 곳이 그 2017년에 태어나면 다 특이한 인물들은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보는 나라는 더더욱 훌륭한 인재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 저렇게 위대한 부모 무덤으로 돌아가서 그 영혼들이 이 자연의 생명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어떤 거냐면 자기가 남겨놓은 돛줄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자연의 생명들이 무수히 씨앗을 한 몇 개만 열매만 맺혀서 씨앗으로 있다 가면 될 것을 그 무수한 씨앗들을 이렇게 날린다는 거거든요. 알차게 봄에 탄생해서 여름에 성장해서 가을에 씨앗으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서 무수히 영역을 장악하도록 날려버리고 죽고 또다시 돌아와서 성장시키고 이런 순리를 보는 것이, 우리 사람한테까지 인간으로 진화되기까지 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돛줄을 남겨놔야지만 그 돛줄을 찾아서 우리는 돌아가서 무덤을 자연 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돛줄을 차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 그 무수히 돌아가셨던 그 혼들이 우리 몸을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집안들은 성대히 발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사회적 문제가 웃긴 거냐면, 요즘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고 씨앗도 잉태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시대적 세뇌당했던 하나만 나라 살기 자란 이 세뇌되었던 그 시간들이 우리 젊은 층들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자연의 역을 보았듯이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튼 우리가 이 대자연의 순리, 이 대자연의 역으로 본 이 순리, 생명의 이 순리적으로 도는 이걸 명확히만 깨뜨려 찾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왜 나보다 더 좋은 유전정보를 탄생시켜 놓아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아마 직감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구에 영원히 돌고 도는 유전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들여다보면 옛날에 효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효도라는 글에 흑투변에 아들 자자거든요. 흑투변에 아들 자자, 밑에 아들 자자 써놓고 길도자 쓰는 건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부모한테 효도라는 것은 부모한테 잘하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흙에 씨앗을 심으면 자기보다 더 좋은 자식이 태어나는 게 유전정보를 남겨놓는 게 도라는 거 아니에요. 유전정보가 길게 이어진다라는 글이잖아요. 예전에는 글을 그런 식으로 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효도를 언젠가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한테 잘하는 것으로 어필을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천부경을 제가 처음부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엄연히 글귀가 있습니다.
글귀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 답을 무수히 다 풀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숫자적으로 풀어서 혼동시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지금 너무 글이나 배웠다라는 분들이 그게 글 배운 걸까요? 무슨 숫자가 필요합니까? 엄연히 글이 있으면 글로 풀어서 그 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신을 얻어서 전달해 주어서 사실을 사실에 입각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제가 이 자연에서 본 건 우리가 왜 심취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을, 내가 그 대자연을 뭐 그냥 그 천산고지를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이 자연을 보는 걸까요? 내 유전 정보 안에 어떤 답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연과 버타면서 그 속에서 나와 자연과 합치를 이룰 때 명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내면 정보에, 내 유전 정보에 어느 답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자연을 버타면서 자연을 정복하는, 자연이 정복됩니까? 왜 자기 목숨을 파리 목숨 날리듯이 그 천산 높은 데 가서 희생되고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저기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속에서 우리 자연을, 이 무수한 생명들이 오고 가는 이곳에서 무수히 우리의 답이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자연이요, 이 씨앗들이 어머니 품이지 않습니까? 우선 그 호두가, 그 망치를 깨도 안 깨지는 이 호두가 어머니 품인 흙만 만나면 스스로 그 연약한 싹을 틔워 껍질을 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연을 순리적으로 보는 힘이니만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서서히 제가 역을 전달하고 천부경의 80환자를 전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서서히 삼각산의 소름소리를 조금씩 기울여서 사실인지 제 소두,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서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역강의를 해드리고 나서 제가 미숙했던 부분 오늘 다시 한번 해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확인해서 인지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공감방송을 통해서 만났으면 합니다. 삼각산의 소름소리 6도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